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컨설팅에서 기업 지원 자금,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컨설팅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홍윤선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거 또 좋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좀 뽑아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런 Q&A식으로 하겠지만 또 현실적인 얘기들은 네. 그때그때 또 즉흥적으로 말씀도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필드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이 업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고 못 받고 네. 더 받고 덜 받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코드라고 표현되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지원이나 네. 융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수혜가 좀 큰데, 그러면 우리 이사님 어디까지 우리가 좀 제조업으로 봐야 됩니까? 보통 전통적인 이 제조업이라고 함은 원재료를 이제 가공하고 조립하고 이 변형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걸 말하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제조업의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볼 만큼 모든 걸 다 맞출 때. 네, 그렇죠. 네네. 이 모든 기준을 맞춘다면 그렇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좀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의 그 분업이 지금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좀 넓게 해석하려고 이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더 넓게 예, 보려고 예,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뭐 공사성 제조나 뭐 유통 제조, 뭐 인가공 제조 이런 식으로 세부 분류를 또 해서 이 세부적인 판단들은 기관에서 다 이미 이제 전문적인 시각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제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배우는 게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물건을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기본적인 제조지만, 우리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볼 수도 있다는 네, 뜻이네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저희 그 경기도 파주의 그 업체 중에서 네네. 그 리퍼 TV를 생산하는 리퍼-TV. 업체가 예.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과거에는 야 너네는 전파사지. 네, 너네가 그렇죠. 무슨 흔한 얘기로 전파사죠. 전파사지. 예, 예, 예. 고치는 수리업이지 이게 어떻게 네, 제조야? 리페어만 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봤는데 그게 중진공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문적인 기관들에서 이제는 재활용 산업의 환경 산업 일부 분야의 재제조 분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물론 정말 확장이 좀 됐네요. 그렇죠. 확장이 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너는 제조가 아니야라고 인정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져서 이런 업체들도 이제 제조다. 물론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돌려서 뭐 부품을 깎아서 만들고 하는 제조하고는 형식이 다르다라는 건 알고 네. 있죠. 네. 우리 이사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줄이면, 본연의 제조 외에도 이렇게 확장 제조라고 볼 때는 그렇죠. 많은 사장님들이 제조로 인정될 그렇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OEM도 당연히 제조업이죠. 네, OEM도 제조업이라고 보면 되고, 네. 요즘에는 특히나 뭐 전자제품이나 뭐 주방용품이나 이런 것들 만드시는 사장님들은 자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그렇죠. 예, OEM을 갖춘다고는 주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OEM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설계나 거기에 대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표님께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조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사장님들 중에 이 오더를 주시는 사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만드시는 사장님도 계신데, 오더를 주시는 사장님도 제조업이고, 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만드시는 분도 당연히 제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양사가 모두 제조업이니까 간혹 제가 필드를 가면 오더를 받아서 만드는 사장님이 본인은 제조업이 아닌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오더를 받아서 만들기만 하니까. 하지만 그 OEM 업체, 주는 업체, 받는 업체가 모두 다 제조업이 되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제조업은 굉장히 네. 좀 넓게 우리 네, 이사님 말씀대로 네. 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 가장 사장님들이 좀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옆집에 있는 김 사장님은 3억을 받으셨는데 네. 나는 왜 2억밖에 못 받지? 예를 들면 맞아요. 네, 이런 우리가 이제 LTV 한도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이런 한도는 뭐 업종이나 업태에 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나요? 보통은 제조업들은 매출액의 6분의 1 정도 6분의 1 수준이다라고 정도. 예.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똑같은 제조업인데 사실상 그 금액의 한도가 다 조금씩 다르게 다 나옵니다. 다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의 등급,
그리고 재무제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금 흐름의 등급, 또 매출 채권의 흐름, 그다음에 정책 우선도 평가에 얼마나 부합을 하는지, 이 회사가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있는지. 그렇죠. 예, 시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대표자가 어떤 과거의 경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청하는 그때가 금융기관이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인지 실적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런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이 대출의 한도가 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뭐 제조업은 보통 매출액의 6분의 1, 뭐 도소매업은 매출액의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다. 일단 일반적이겠죠. 보편적이다. 거기에 네.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조금 컨디션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게 우리 이사님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략을 세워드리는 그렇죠. 그런 일이다. 전반적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떨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시기 그리고 맞는 자금 이런 것들이 맞춤별로 다 컨설팅이 되는 거니까 네. 우리 이사님이 다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사님의 키워드 중에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정책 금융기관 중에 네. 이제 중진공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는데 네. 이 중진공은 정책 우선도 평가로 거의 가부가 결정된다라고 그렇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면 이 정책 우선도는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보는 이제 어떤 평가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게 이제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는 이게 쉬운 말은 현재 중앙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기조하고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이 업종의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 네. 중앙 정부의 그 소속 기관인 중진공에서 네. 이것들을 이제 세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네. 이제 그 정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네.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라는 창조경제, 키워드가 기술금융 뭐 이런 그렇죠. 게 그런 있었죠. 것들이 네. 있었고 또 뭐 최근에 또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뭐 태양광 사업이나 태양광,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신재생 있었고 이런 게 그렇죠. 좀 신재생 인기가 에너지 있었죠. 네. 요즘에는 뭐 ESG에도 네, ESG 가 지금 굉장히 대세죠. 한도가 있고 그래서 네. 거기에 맞는 그 정책 우선도 평가에 가장 부합하는지 네.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의 기술 변화와 혁신을 예. 이뤄내고 있는지를 예. 판단하는 지표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제조업일 수도 있고 네. 도소매 유통업일 수도 있고 네. 건설업일 수도 네. 있고 또 IT 솔루션 회사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그 회사가 하는 일에 따라 그런 정책 우선도 평가도 좀 각각의 평가가 있겠네요. 지표가.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 지표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말로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 네. 중소벤처진흥공단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거기에 그 융자 그 정책자금 융자 계획 공고에 참고 네. 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제 세부 거기에 자료에. 보시면 예. 세부 자료에 각 업종별로 항목별로 그 정책 우선도 평가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 성장 분야, 뭐 예. ESG 예. 분야, 예. 환경 분야 이런 분야들이 다 분야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게 이렇게 네.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좀 준비를 하면 준비를 덜한 경쟁사 사장님에 비해서는 좋은 조건으로 좀 융자를 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네. 그 본인들이 이런 키워드에 부합하는지 그거하고 어떤 융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그렇죠, 모르시겠죠. 대표님들이 더 많아요. 아니, 사장님은 이게 기계 돌리는데 요것만 하시니까 네,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서 부분을 우리 컨설팅을- 그렇죠. 네. 예, 전략을 좀 그런 네. 전략을 세워드리면 좋죠. 네, 아까 일례로 말씀드렸던 그 리퍼티비 회사도 네네. 제재조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고 예, 계셨죠. 그냥 본인들은 이제 원예조 의뢰인, 사다가 이렇게 알고 했던 계시니까. 일인데 이것은 재활용이고 제재조다라는 네. 거를 전략을 세워드리고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다라고 맞춤별 보시면 컨설팅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또 제조업만큼이나 또 많은 수가 있는 유통업, 우리 이제 G코드라고 하죠. 도소매 그렇죠. 유통업 사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F코드, 이게 이제 산업분류표인데 네, 네. 우리 건설업 사장님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유통업 사장님과 건설업 사장님은 비제조인데 네. 이 비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정책 자금은 무조건 페널티가 크고 잘 안 되는 건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도소매나 공사성 이제 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에 해당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잘 안 된다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이제 틀린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도소매업이고 우리가 이제 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 어떤 이제 ERP 시스템이 있는지 ERP 또 뭐 시스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디지털적인 전산을 활용을 하는지 예. 또는 설계나 이런 분야에서 디자인이나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또 본인들이 하시는지 예. 또 우리 회사 제품을 뭐 OEM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그 OEM 공장들에서 이 특정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찍어만 주는 이게 우리 건강식품도 사실 그렇죠. 네, 포장재만 네, 다르고 그렇죠. 예, 네. 화장품도 좀 그런 네, 게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사용해서 좀 제작하는 분야가 있으신지 기획을 예, 또 직접 예, 하는지 예. 이제 그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똑같은 도소매업이나 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책우선도 평가에 또 부합하는 업종이 또 있을 수 그렇군요.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예로 도소매업인데 가능했던 케이스가 이제 그 출판 쪽에 네, 있는 출판. 파주에 많죠. 네, 예, 출판 쪽의 업체가 예. 이제 본인들이 완구나 이 서적을 출판하면서 네, 도소매만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니 캐릭터나 이런 상품들을 조합을 해서 기획을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용을 전략을 세워드려서 네. 정책우선도 평가를 좀 높게 받았던 케이스가 또 예. 있었고 또 한 회사는 이제 염색약을 만드시는 회사인데 사실은 예. 기존에 이제 큰 뭐 한국콜마 같은 이런 공장들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네. 이 회사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자기네가 원하는 레시피로 이제 요청을 해서 만든 네. 거죠. 그래서 그 회사도 정책우선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아서 네. 자금에 이렇게 이제 성공했던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건을 프로덕션, 즉 이제 제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제조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스마트화된 그런 그렇죠. 것들, 그리고 또 ERP 기획, 시스템도 예, 기획.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네. 확장된 맞습니다. 제조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저는 이제 정책 우선도가 이렇게 넓은 개념인지 잘 몰랐거든요. 네, 네. 오늘 이사님 통해서 이제 저도 좀 많이 배웠는데 우리 그 비제조업 사장님들도 이렇게 조금 이제 저희 컨설팅 업계 말로는 마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춤별로 이렇게 좋은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네, 훨씬 그 정책의 가점이 되는 네, 그런 네, 정책 네. 우선도 평가에 도움이 좀 네.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우리 새로 낸 사장님들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신규 사업자 네, 네, 기존에 이제 은행 가면 이러죠. 이제 만 재무제표 3년치를 좀 주세요. 네. 3년 재무제표가 기본적인 서류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이 3년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는 신규 사업자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예, 보는데 예.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네. 건데 사실 이제 업종이나 네. 또 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업 초기에 어떤 매출을 일으켰다거나 네, 또는 네, 이제 네. 대표자의 어떤 이력, 본인이 스펙. 스펙,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떤 기술 뭐 연구원으로 출신으로 있다가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뭐 뭐 또 창업을 대기업에서 그렇죠, 나오셨느냐, 뭐. 대기업 예, 출신이냐, 예, 예. 그다음에 창업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예. 그다음에 초기에 어떤 시설 투자나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한 기업인지 안 한 네, 기업인지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사실 다 달라지는 거고 네. 내가 신규 사업자인데 대출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내가 대출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냈던 어떤 성과가 이거를 검증할 수가 없는 단계잖아요. 네, 네. 이 그렇죠, 신규 사업자들은.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투자를 받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에서 이 관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네.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판단이 좀 네. 서시지 그 않을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렇죠.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좀 준비가 부족하다면 좀 전문가나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네, 전당 네, 네. 좀 전략을 세우셔서 그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준비를 한 후에 기간을 네. 들어가시는 네. 게 좋겠죠. 또 반대로 기술적인 그 부분들과 자신감이 난 충분하다라고 네. 준비가 잘돼 생각하시면 있다. 그렇죠. 예. 나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면 또 중소벤처진흥공단의 뭐 패키지 사업이나 네, 이런 지원 것들이 사업 같은 게 지원 있으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네,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도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제 50대
60대가 넘어서면 네. 일반 기업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창업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창업을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사업 설명회도 많이 열더라고요. 네. 공무원분들 네, 네, 중앙정부에서. 네. 그러면 그 우리 인생 2막을 여는 여러 사장님들이 네. 창업을 하시면 말 그대로 이제 신규 사업자가 되는데 네, 네.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과 네. 기획을 좀 준비하시면 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타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준비 없이 만약에 어떤 기관이나 은행에 가셨어요. 그러면 준비 없이 간 그 첫 이미지가 그냥 남아버리죠. 남아버려요. 선입견으로.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이제 다 사람이 심사자들이 그렇죠. 사람이 하는 심사를 일이니까. 하다 보니 네. 그런 것들이 남겨졌을 때 스크래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스크래치가 돼버리면 막 6개월 이렇게 또 신청 자체가 안 되잖아요. 되돌리기가 예, 쉽지가 예,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첫 단추를 잘 그렇죠. 깨야 되는 맞습니다. 네, 네,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가면요. 정책 자금을 잘 받기 위한 우리 사업계획서는 어디나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회사 네. 속에서 사업계획서라고 네, 네, 하는데 네, 네. 이런 페이퍼를 어떻게 좀 준비를 잘하는 게 효율적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이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주세요 또는 회사 속에서 있으시면 주세요라고 항상 요청을 하는데 네네. 이 제조업 기반의 사장님들이 사실 내가 어떤 노하우나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제 주세요 해서 받아보면 뭐 회사 소개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 소개, 그다음에 뭐 기계나 설비 같은 것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뭐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전이나 매출액 여기까지만 해놓으셔도 굉장히 좋은 사업 소개서다라고 네. 보는데 뭐 화려하지 않아도 되죠. 화려하지 않아도 네네. 근데 그 정도의 보편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에서 준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지금 좀 돋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비슷한 기업들 안에서 조금 왜냐하면 이 수도권은 예, 수도권들은 경쟁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너무너무 네네, 치열하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돋보이자면 이게서 디테일을 좀 추가하자면 우리 매출 발생의 구조가 이렇다. 네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동일한 동종 업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 높다. 네. 왜 높은 건지. 네. 그래서 어떤 차별성. 그렇죠. 예. 차별성인데 네. 기술적인 차별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영적인 차별성도 있다. 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이렇고 네. 그거를 가지고 어떤 수치로 보여주는 수치를 거죠. 그렇죠. 예. 제시를 하고. 예. 그래서 단순히 매출액 목표만 잡으시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수익률 목표에 대해서도 분기별이나 연차별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걸로 제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숫자들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주면 굉장히 돋보이게 되는 거죠. 이 우리 홍인선 이사님의 말씀이 너무 정말 중요하고 저도 와닿는 게 사장님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추정 재무제표 매출 뭐 10억 이듬해에 20억, 그 다음에 그렇죠. 30억 이렇게만 쓰시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전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 예. 매출액보다 그렇죠. 밑에 근거 자료, 그렇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수치화돼 있는 맞습니다. 그 뒷받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회사 속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그죠, 네,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좋고 네. 우리 이사님이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좀 도와주시죠. 그럼요. 예. 거기까지가 전략입니다. 우리 이제 정책 자금을 잘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재무제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대표적인 재무제표 두 가지인데 이 재무제표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가장 또 우리 사장님들이 약하죠.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기장세무사님한테 의존하시고. 그렇죠. 기장세무사님께 예. 의존을 하는데 이제 기장세무사님들은 이제 보통 이제 납세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이제 국세청 대응이니까. 그렇죠. 예. 재무제표를 작성해 나가시는 거고 이제 기업은 이제 운영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만드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은행이나 기관들은 이 채권기관들은 자금 대여의 관점에서 이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세금하고는 별 상관이 그렇죠. 없죠. 세금하고 상관이 없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면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자금의 흐름을 읽어나가는데 이 작성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이 계정들을 보면서 사실은 대면하기 전까지의 그 심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산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뭐 비유동 자산의 비율이나
뭐 유동자산의 비율이나 네. 그다음에 여러 재고가 가지 재무 비율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재고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또는 예. 부채의 형태가 이렇구나 또 비용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네.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읽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항목에 들어있는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뭐 얼마만큼 성장 가능한지 네, 또 네. 지속 가능한지에 네. 대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대표자를 이제 실제 면담을 해서 그렇죠. 실사를 대표자의 하고. 그렇죠. 예, 예. 입을 통해서 또 의지나 비전이나 그렇죠. 이 경영에 네.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대표님이 대답을 잘 하신다면 가점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구상이나 이런 대비가 좀 없으시면 그냥 보통의 수준에서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자금을 구할 때는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 힘듭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렇죠. 사장님들이 그렇죠. 계세요. 입버릇처럼 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에서 예. 불안해 이게 보이거든요. 원금 회수가 될까? 이런 그렇죠. 걱정이 예. 들죠. 그래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때는 맞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오픈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네. 또 히든해야 될 부분은 또 아, 적정하게 그럼요. 히든이 그럼요. 또 필요하다. 예. 연출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나 기술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나 과실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건 좋지만 또 너무 그게 과하다 네,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네. 자신감 있는데 못하러 대출을 해.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적정한 선에서 밸런스를 좀 잘 맞추시는 거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요즘 같은 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쟁 그렇죠. 지금 중동 전쟁 이슈가 때문에 있고 셧다운입니다. 네, 뭐 그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터지잖아요. 외부적 그렇죠. 위험이 있으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예. 요인들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플랜 B를 대비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플랜 B가 강조되다 보면 지금 하는 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느냐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대책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이나 좀 이런 미묘한 흐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당겨오기 위해서 다양한 시선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이게 네. 재무제표는 PDF 파일로 받는 게기 때문에 네. 우리 은행이나 채권기관 담당자분들이 서류를 보고 반드시 사장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결론을 네, 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무제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리 사장님이 어떤 또 정성적 평가의 말씀을 네. 또 잘 네. 하시면은 맞아요. 충분히 또 위험을 해지할 수 있고 네. 또 그 전에 이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홍 이사님 같은 전문가 분들이 또 충분히 그런 또 우리가 대본 아닌 대본도 숙지를 좀 하죠. 네. 열심히 우리가 스토리도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사장님이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관련된 전반적인 특히 네. 약점인 부분은 좋은 그 스토리로 구성을 잘 하시면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재 촬영이 오늘이 저희가 이제 4월 13일이죠. 네. 4월 13일인데 오늘 날짜로 즉 이제 4월이라고 범위를 넓히면 네. 4월 달에 골든 타임인 좀 정책 자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연말을 제외하고는 늘 늘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실제로 지자체 같은 이제 정책 자금은 이 연초에 너무 이제 많죠. 예, 과하게 일분기에 몰리는 거의 뭐, 현상을 예, 예. 좀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골고루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공지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진공도 마찬가지고 소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나 이렇게 월별로 예산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물론 상반기가 유리하다라는 거는 뭐 네. 당연한 그건 겁니다. 당연한 예, 거죠. 그래서 네. 그런데 꼭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 예를 들면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1월에서 3월까지만 있는 패키지 사업이나 뭐 창업 중심 이제 네, 지원금이나 바우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시기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 기간을 사실은 보시고 지원금이나 바우처나 이제 각 부처 뭐 기술 지원 사업들, 컨설팅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면 사실 연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패키지 사업들이 사업 계획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연말부터 준비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네.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1년 내내 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디벨롭도 이루어지고 네. 준비를 하면서 그때 준비가 되었을 때 연초에 맞춰서 그냥 그거를 접수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홍 이사님 말씀대로 네, 네. 늘 미리 준비하고 맞습니다. 1년 내내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굳이 네. 따지면은 지금 네. 뭐 여러 사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3월 31일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네. 25년 재무제표가 4월 1일자로 거의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이제 4월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에 기업의 신용 등급들이 다 이제 리밸런싱이 되고 또 하나 이제 25년 재무제표가 딱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보나 기보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보증 기간에서는 4월 달을 조금 좋아하기는 합니다. 지금 가장 바쁩니다. 그렇죠. 보증 기간이. 가장 바쁘죠. 예, 그래서 25년 재무제표가 확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엄청 바쁘십니다. 그래서 4월에 우리 특히 이제 신용보증기금 네. 신보에 우리 정책자금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4월이 조금은 골든타임이라고 볼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래 찍었는데 효과적인 자금 조달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홍 이사님 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몇 가지 좀 현실적인 꿀팁 몇 가지 좀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역지사지를 해보면 맞습니다. 예, 많은 사람 간에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해답이 좀 풀릴 건데 내가 만약에 저 기업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다 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네.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면담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네. 그러냐면 뭐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이게 서류 심사가 되고 나서 이제 면담을 받았을 때에 보통의 우리가 이제 보통의 한도 내에서 이제 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막 엄청나게 열심히 막 전략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의 기업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을 만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실사 받을 때에 이 대표자가 주는 이미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심사자에게 어필하는 태도,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사실 그 준비를 자세가 잘하느냐, 진짜 그렇죠. 있어야죠. 그리고 예. 이 사업 계획서나 회사 소개서들이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어필하는 준비를 거죠. 해서 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과의 차이를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을 네, 제가 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조가 어떠냐면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심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심사 시에 이제 실사 시에 나와서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도를 조금 더 올려줄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한도가 금리도 조금. 그렇죠. 예, 예. 정부 예산이 좀 안 된다면 예. 금리를 조금 좋게 해줄 이제 여지가 있는지를 예. 그 실사 시에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심사자하고 융통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네. 하시는 게 좋고 우리 제조업 사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예. 예. 혹시라도 내가 뭐 예. 책 잡힐까봐 책 잡힐- 예. 방어적으로 네.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네. 물어보나라고 너무 생각 소극적인 소극적인 분들이 있죠. 대표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네. 엔지니어 출신들이나 네. 근데 무슨 흠집 잡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나 아니, 그건 봐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은 해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우리 회사를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로 환대해서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실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합니다. 기업을 뭐 감히 평가할 때 여러 수십 가지의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이 그 오너 리스크거든요. 맞습니다. 이 CEO의 그 자세와 네. 그 뭐 비전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앞두고 계신 사장님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네. 긍정적으로 당차게 내가 이렇게 좋은 돈을 수혜를 받으면 더 좋은 걸로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맞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네. 정말 좋고 우리 홍 네. 이사님 말씀처럼 이 정책자금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뭐 AI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로 판가름 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좀 종합예술이라고 그렇죠. 판단합니다. 좋은 예술이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충분한 그 좋은 준비된 자세가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요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외로 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그래도 정말 알토란 우리 채널 이름처럼 알토란 같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불러주세요. 예, 우리 홍희선 회사님이 자금 조달뿐 아니라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충분한 재주가 있는 분이시니까 다음번에 또 제가 좋은 자리 만들어서 한 번 더 또 한 번 찍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